비트코인 99%가 모르는 진실이 오늘 공개됩니다. 비트코인 이대로 진짜 끝인 걸까요? 지속적으로 옵션 만기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약 87K에서 최대 90K까지의 긴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코드부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비트코인의 시장 흐름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먼저 저는 저번주에 이 4가지 영상에서 공통분모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86.8K를 이탈하지 않는 한 상방에 대한 도전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만기 이후에 이 90K 돌파가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에서 제가 87K에서 잡아온 물량 30% 정도를 익절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이 잔여 물량 70%는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유선을 86.8K를 확정 이탈할 때까지 가지고 간다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보시면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 86.8K 보유선은 기가 막혔던 게, 이게 꼬리를 계속 달면서 캔들의 종가상 86.8K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잔여 물량 70% 정도를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약 비트코인 1.3개 분량의 물량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은 총 2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저랑 같은 날 아바타 본 이 2062님 한 분하고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이 소리비님, 제가 댓글에 달아놓은 구글 폼으로 이벤트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해당 이메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댓글에 코주부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오늘도 제가 2분 추첨해서 기프티콘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 낮부터 좀 이제 한파주의보가 해제가 돼서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언제쯤 우리 비트코인은 따뜻해질까요? 진짜 어렵고 어렵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분석 패턴은 크게 2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30분 봉, 1시간 봉상, 이 하모닉 패턴상 약세 패턴을 나타내는 사이퍼 패턴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 사이퍼 패턴은 각각 고점에서 A점과 B점, 그 다음에 마지막이 D점을 형성한 이후에 본격적인 하방 추세가 시작된다는 게 바로 이 하모닉 패턴상 사이퍼 패턴인데,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로켓치프가 뜨면서 급등한 이후로 이 D점이 형성되며 나스닥 개장 이후에 한 번에 또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바로 로켓치프상 매도 신호가 떴는데, 제가 1시간 봉을 보니까 1시간 봉에서도 이 약세 패턴 중에 하나인 박쥐 패턴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어제 들어온 이 거래량 또 양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89.8K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되는 형태를 보이고, 이 위에 있는 BSL 구간, 이 BSL 구간인 스윙 하이까지 상승해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 하이에 있는 구간인 최종적으로 90.5K를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 완전한 단기 상승 추세 시나리오로 가는 패턴이었는데, 어제 이 선에 도달하기 전부터 사이퍼 패턴상 D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위쪽에 있는 유동성 소화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들고 있어요. 어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익절권에 도달했음에도 제가 물량을 전액 다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숏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수익을 매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코주부야, 그러면 이 박스 위에서 숏 포지션 치고 밑에서 롱 포지션 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매매를 하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간단해요.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원래 상승 추세로 가는 전환점에서는 이렇게 포지션 잡기가 매우 힘들고 불편하고 지루합니다. 근데 이 추세의 전환점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의 포지션을 우직하게 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박스권 매매 자체가 갑자기 어느 한 방향성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손절선을 잡기가 까다로워지고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러한 변곡점 부분에 있을 때는 손절을 이렇게 확실하게 걸어놓고 대부분 한 방향성으로만 포지션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손절가 보유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큰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포지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일관적으로 아직 제 관점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방향만 지금은 고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점이 하나 있어요. 지난 74K 때 기억나시죠? 이때도 어떤 식으로 돌파가 진행이 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이 하락 추세 돌파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지금 현재 상태에 대입을 해보면,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 추세 돌파 시도가 약 한 번, 두 번, 이제 여기서 올라온다면 세 번째의 돌파 시도를 맞게 됩니다. 즉 지금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 86.8K 부근의 유동성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구간 안에서는 여전히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4시간 봉상 아직 상승 패턴 중에 하나인 디크랩 패턴이 깨지지 않았고, 일봉상도 하모니 패턴상 상승 패턴 중에 하나인 이 박쥐 패턴, 뱃 패턴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30분 봉과 1시간 봉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하모니 패턴상 약세 패턴이 출현돼 있지만, 1봉과 4시간 봉 조금 큰 타임 프레임에서는 아직까지 이 상승에 대한 하모닉 패턴은 깨지지 않았다는 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패턴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게,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이 하단 추세선을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으로 역사적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타부터 할 거 없이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4시간 봉상 BSL이 형성된 구간, 이게 뭐라고 했죠? 숏 포지션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 매물대, 모두가 생각하는 이러한 매물대 부근에서 손절을 걸어놓게 되는데 이 BSL 구간이 바로 숏 포지션을 오픈한 사람들의 유동성이 몰려있는 구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6.8K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숏 포지션에 대한 유동성을 소화하려 가는 움직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때 1차 타겟가는 저는 여전히 91K에서 92K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91K에서 2K 라인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단숨에 100K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매크로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는 상당히 집중을 해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단 하나 우려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패턴 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거 보고 항상 기영이 머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 1시간 봉 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패턴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게 1시간 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영상에서 이 커브랜드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커브랜드 패턴이 원래 보통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약세 패턴에서도 커브랜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 기영이 머리를 한번 이렇게 형성하고 다시 여기서 상승하는 척 롱 꼬시기를 실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 이 지점에서 형성된 상승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커브랜드 패턴상 약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를 이렇게 확정 이탈하는 부분이 86.8K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즉 86.8K를 이렇게 긴 음봉으로 꼬리 없이 마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래서 저는
86.8K를 이렇게 확정 이탈하는 순간 모든 포지션을 빠르게 정리할 예정이며, 이때부터는 사실상 상승에 대한 기대를 당분간은 접어두고 이 70K 때까지는 이제 열어두어야 그나마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6.8 뭐 확정 이탈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온체인 데이터, 즉 매크로 데이터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고래들이요 지난 몇 주 동안 235억 다시 할게요. 고래들이 지난 몇 주 동안 23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는 2012년 이후 약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속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지겹게 들리실 거고 힘드실 거예요. 딱히 위로도 되지 않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하락 당시에도 약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어요. 다시 할게요.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고작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한 1, 2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 와이프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자세로, 조금만 긍정적인 자세로 매매에 임하신다면 세상은 결국 비관론자가 아니라 낙관론자가 저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쇼충이었습니다. 즉 항상 시장이 무너져라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절대 이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사기꾼들 다 만나고 시장에 수업료 갖다 바치면서 그냥 단순한 레퍼럴 파일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유료 강의 파일들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주식시장에서도 키움증권 전체 상위 1%의 트레이더가 되었고, 올해 있었던 1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전 세계 대회에서도 397등이라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인 중에 500등 안에 든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이만하면 저는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모든 패턴과 이런 기술적 분석들을 이 한 곳에 담아놓은 로켓 지표와 제 경험치와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절대 장난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방송할 때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 있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정말 여러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가 발현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기준이 없는 분들께는 이것 뜨면 그냥 밑에 있는 전저점 손절 잡아두고 매수 매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365일 24시간 차트를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또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나의 신법을 다스리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봉, 일봉 보고 매매를 하시면 내가 감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토대로 약 2,800여 분이 함께하는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드부의 관점 공유방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녹화하고 편집하고 막 이러면 올리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맨날 녹화할 수도 없고, 근데 저의 진행 중인 실시간 관점에 대한 포지션이나 단기적인 이슈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제가 장기적인 관점밖에 못 올려요. 제가 맨날 박스권 매매도 못 보여드리는 게,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포지션 익절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못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 공부방에서 모든 저의 관점과 데이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주로 현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현물도 제가 알아서 때가 되면 이 공부방에서 로켓 지표를 통해서
되는 종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10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치, 또 이 로켓 지표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요즘 같은 세상에 금전적인 요구 하고 싶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요구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 코주부가 이 두 가지를 공유 드리는 대신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달성을 통해서 진짜 유명한 대형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공유 받으시면 조그만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과 좋아요, 구독 등을 다시 할게요. 댓글 활동과 좋아요, 구독 등을 해주셔서 제 유튜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이 두 가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고무방에서 제가 이렇게 현물장 좋아질 때쯤 로켓 지표 통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로켓 지표가 뜰 때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현물 종목 또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나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정말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제 연락받기엔 빠를 수 있다는 점만 양해를 하셔주시고, 해당 설문지가 모두 작성된 이후에 밑에 있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저 코주부가 이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경험치와 노하우가 들어있는 이 공부방을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이 99%가 모르는 진실은 아직 남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 하나 저한테 포착되었는데, 이게 2025년 거래소 BTC 잔액은 작년 대비 15%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이든 뭐 고래든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이 거래소 물량, 즉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는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던지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사실 두 개 다 같은 의미긴 한데, 그러면 얘가 던졌든 뭐든 누군가 매수 주체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을 보면 지난 74K 때 저점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래들이 축적 구간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이 고래들은 이번 하락 때 들어온 신규 고래들이란 소리입니다. 즉 거래소의 보유량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이 온체인 데이터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이게 차례대로 중국이 1조 위안을 증액하고 미국 연준이 조만간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고, 또 일본은 1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승인했고, 또 인도도 약 32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글로벌 유동성은 이제 차고차고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동성이 지금 사실 바로 비트코인한테 들어오면 좋겠지만 금, 은, 구리, 이번에는 이런 원자재들로 수급이 쏠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항상 주식시장,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이 두 개의 시장과 후행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이 모든 시장들이 다 상승하고 끝판에 무섭게 한 번에 상승하고 식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과 같이 대입해 봤을 때 약 86.8K를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가 발현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86.8K를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서 커브랜드 패턴, 약세 패턴이 실현이 된다면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이번 시장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셀사이드 SSL 구간이 지금 거의 3번 연속 이렇게 발생이 됐죠. 즉 이 구간에서 룰림을 기대하고 롱 포지션에 베팅한 개미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을 깨준 구간이 총 3번 정도 발현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뜻은 유동성 구간이야 이미 차고 넘치게 소화가 된 구간이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절대 깨서는 안 될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바로 2880달러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확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탈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유동성 구간을 이탈하기 때문에 강하게 패닉 세일이 나오게 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사실 2026년에 일부분 회복해지는 자체가 희망이로울 수도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2880달러를 확정 이탈해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위에 형성된 이 FVG 구간까지 상승은 현재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시장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굉장히 애매하고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꼭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XRP 매수하신 분들 없으시죠? 제가 리플은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했어요. 지금 절대 여러분들 뭐다 신규 매수 접근할 구간은 아니라고요. 리플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지금 이 2,700원 정도 여기에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나름 차트 보긴 편합니다. 여기가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있는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에요. 딱 봐도 지지라인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유동성 트레이딩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이탈하는 게 오히려 더 상승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지금 다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다르게 상승을 기대하는 기대값이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시장의 레버리지도 과도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탈하고 이렇게 밑꼬리를 살짝 달고 바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움직임이 지금도 한 차례 한번 나타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이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잠깐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밑꼬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마감봉이 딱 보였을 때 이때 저는 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 관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온도 파이낸스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어제 구독자분 계신데, 이 온도 이거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볼게요. 이 온도도 사실 유망했던 종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솔라나 리플, 이더, 비트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2024년 대비 주봉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저는 신저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저가 갱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차트 열어보시고 절대 보지 마세요. 왜냐면 올라올 때도 이런 구간들이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 대불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그냥 데드캣 바운스예요. 데드캣 바운스가 뭐예요? 하락 추세 속에서 그냥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락 추세의 연장이라고요. 이미 알트코인 불장 시즌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봐야 될 건 단 하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 이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메이저 코인들로 유입이 돼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더 큰 상승을 바라는 게 저는 코인 시장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더 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 기대감 갖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제가 물론 조회수만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듣기에 좋은 말만 했다면 여기서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올바른 트레이더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은 누군가에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부의 공부방에서 제 10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치를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 개인정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이메일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확인되는 즉시 코주부의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공부방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자고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끝까지 이 하락장 이겨내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